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우입니다. 오늘은 하짜마가 드디어 복귀를 했어요. 어제 복귀 방송을 했었죠. 그런데 그 방송에서 난데없이 자기가 기억상실증에 걸렸다, 요런 발언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오늘은 이 하짜마의 기억상실증 논란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하짜마가 화려한 복귀 방송을 했죠. 약 9개월 만에 복귀 방송인데 평소랑 다름없는 텐션으로 즐겁게 하짜마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방송을 했어요. 그러면서 병명은 밝힐 수는 없지만은 이제 호로패스 이후에 2개월 정도 입원을 했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택 요양을 했었다라고 밝혀요. 그런데 역시나 하짜마답게 자신의 휴방에 관한, 자기가 쉬는 동안 있었던 소문에 대한 것에 대해 가지고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박이었던 게 하짜마가 이제 임신한 거 아니냐, 지금 출산하고 돌아오는 거 아니냐, 요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버튜버나 뭐 여자 방송인이 장기간 쉬면, 뭐 아이돌이 장기간 쉬어도 맨날 임신설이 돌거든. 일본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짜마도 마찬가지로 9개월 동안이니까 출산하고 뭐 그런 거 아니냐, 출산하고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소문이 돌았는데 하짜마가 요거를 대놓고 방송에서 직접 언급하면서 나 임신 안 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런 거를 웬만하면 직접 말하진 않아요. 그냥 무시하지. 그런데 하짜마는 원래부터 요런 거를 대놓고 언급하면서 어떻게든 재밌는 방송을 해보려고 어그로를 끄는 방송인이었기 때문에 복귀 방송에서도 하짜마는 여전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도 해줬는데, 뭐 졸업할 생각도 있었는데 그냥 졸업을 안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복귀 방송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만 하더라도 여전하네, 하짜마는 여전히 재밌네, 이러고 끝낼 수 있었던 좋은 복귀 방송이었어요. 방송 보러 온 사람도 12만 명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 하짜마의 복귀 방송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거죠. 자, 뭐가 있었냐, 그렇죠? 오늘 방송의 주제인 기억상실증 발언이 나와버립니다. 나 진짜 이거 보고 나 어이가 없더라고. 아니, 어떤 폭탄 발언을 할까? 회사가 내 방송을 못하게 막았다, 요런 거 말해주려나? 이러면서 도키도키한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봤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의 내용이 나오더라고. 살다 기억상실증 걸렸다는 소리 하는 버튜버의 방송을 보게 될 줄은, 와 진짜 어이가 없더라 진짜. 어쨌든 뭐 9개월간의 휴식 이후에 복귀 방송을 했는데 여기서 실은 나 기억상실증 걸렸어, 이런 말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이나 뭐 본인에 관한 거, 가족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은 다 기억나는데 호로라이브 멤버랑 나와의 관계, 얘랑 친했는지 쟤랑 친했는지, 쟤랑 나랑은 어떤 관계인지, 요런 게 다 기억이 안 난대. 심각한 일이죠. 기억상실증이라는 거는 대단한 일이고, 불안할 수도 있고, 그쵸,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티를 안 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말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또 하냐면, 진짜 골 때리는 게, 이왕 기억상실증 걸렸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아예 컨텐츠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복귀 방송 하기 전에 나 복귀한다 그러면서 호로라이브 멤버들한테 DM을 싹 다 돌려요. DM을 싹 다 돌려가지고 뭐라고 돌렸냐면, 나 아까의 핫도다, 잘 지냈냐, 그런데 내가 기억상실증 걸려가지고 너네들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너네들이랑 나와의 관계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앙케이트를 하나 받고 싶다. 괜찮으면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어떤 인간이라고 생각하는지, 너와의 관계도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DM을 싹 돌립니다. 그렇죠. 야, 나 이거 보고 진짜 미친 애구나. 어이가 없더라고 진짜.
자, 일단 그러면서 공개를 한 게 사쿠라 미코한테 보냈던 메시지를 이렇게 스크린샷을 찍어서 공개를 해주더라고요. 뭐 잘 지내셨냐요? 지내셨나요? 사쿠라 미코 씨가 하나 도와줬으면 하는 게 있다. 내가 방송 쉬는 중에 기억상실증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요?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우리들의 관계나 에피소드를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애모해한 느낌 내죠. 처음에 갑자기 회사 동료한테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 어이가 없죠. 뭔 소리 하지 얘가?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야. 그런데 맨 밑에 관로로 쳐놓은 게 내 딸로서 날조를 해도 괜찮다. 거짓말이나 장난을 쳐도 괜찮다. 그리고 이 메시지 내용은 방송에서 사용을 하겠다. 요런 두 문장이 붙어있어. 이게 뭔 소리야? 이거를 받은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그쵸? 당연히 뻥이라고 생각하지. 아, 얘가 이게 몰카구나. 이번에도 몰카를 하는구나. 방송 기획이구나. 날조해도 된다잖아. 그러니까 너는 사실 나랑 연인 관계였다. 너는 나랑 펫이었다. 너는 내 쫄따구였다. 이런 식으로 애들이 장난스럽게 반응을 한 거예요. 날조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복귀 컨텐츠에 복귀하기 전에 내가 기억상실증 걸렸다고 멤버들한테 장난을 쳐봤다. 그런데 멤버들한테 이런 답장이 왔다. 아이, 너무 재밌다. 요런 하나의 컨텐츠를 기획한 거라고 멤버들은 생각을 한 거야. 그쵸? 일단 옛날에도 뭐 고백 몰카 같은 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은 거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방송을 복귀 방송을 해가지고 진짜로 자기가 기억상실증이라고 말하니까 듣던 팬들도 이제 호로라이브 멤버들도 어리둥절한 거야. 아니, 거짓말 아니었어? 장난 아니었어? 어리둥절하죠. 아니, 얘가 언제까지 이 장난을 유지하려고 지속하려고 그러는 거지? 긴가민가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진짠지 아닌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기억상실증이 뭔지에 관해 가지고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기억상실증이 뭐냐?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기억상실증입니다. 기억이 사라진 거야. 자, 원인으로서는 시민성 기억상실이랑 기질성 기억상실 두 종류가 있어. 일단 첫 번째, 시민성 기억상실은 스트레스나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가지고 기억상실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끔찍한 사고를 당했거나 뭐 부모님이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현장을 봤다거나 이러면 너무 어린 애들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기억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죠. 드라마에서도 자주 나오잖아. 그쵸?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나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기억 재생에 관한 장애가 생기는 거를 시민성 기억 상실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 일정 기간에 대한 기억 상실도 일어나기도 한다 이거죠. 만약에 하자마가 해당이 된다면 이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죠. 왜? 회사랑 불화가 계속되었고 중국인들한테 계속해서 공격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활동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쵸? 그 외에 이제 기질성 기억상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하자마랑은 관계가 좀 멀어요. 왜냐면 이 개인의 사회적 및 직업적 기능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기억상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면 집을 나갔어. 집을 나갔는데 내가 왜 집에 나왔지? 기억이 안 나오는 거야. 집으로 돌아갔어. 왜 내가 집으로 돌아왔지? 지금 뭘 하고 있었지? 오늘 며칠이지? 이 정도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치매에 가까울 정도로 다발적인 기억상실증이 일어나고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기억상실이 일어나는 거를 기질성 기억상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아예 진짜 뇌에 데미지가 있는 큰 사고가 있거나 병이 걸렸을 때 혹은 뭐 대마초 같은 마약을 빨았을 때 나오는 기억상실증이다 이거죠. 근데 하자마는 당연히 뭐 뇌에 데미지가 있어 보이는 건 아니고 지금 뭐 말하고 방송하는 거 보면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하자마가 진짜로 기억상실증이라고 한다면 시민성 기억상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억상실증의 증상을 봅시다. 일단 완전 기억상실은 기억 자체가 불가능한 걸 뜻해요. 일단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신체적인 문제보다는 정신적인 문제로 발생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문제도 발생하는 경우가 물론 있죠. 뇌에 데미지를 입었을 경우에. 그런데 대부분의 기억상실증은 뭐 엑스레이 사진 이런 거 찍어 보더라도 뇌에는 데미지가 없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뇌는 멀쩡해. 몸 상태는 멀쩡한데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기억상실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외상까지 입은 경우, 진짜 뇌를 다친 경우, 그러면 증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짜마 같은 특정 인간들, 특정 사람들과의 관계에만 기억상실증이 일어나는 경우는 심각한 증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기 기억상실이랑 장기 기억상실이 있는데, 아까 전에 말했듯이 방금 전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 못하는 거, 이게 단기 기억이고, 장기 기억 같은 경우에는 옛날 기억을 부분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짜마 같은 경우에는 입원했을 때, 입원하기 전에 회사 생활에서 만났던 호로라이브 멤버들에 대한 기억을 잃은 거기 때문에 장기 기억 상실이죠. 그리고 이제 이 기억 상실이 오면 감정적 둔마가 발생한다고요. 이 둔마가 뭐냐면 무덤덤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감정 표현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지 못하는 감정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무감동, 불안, 초조 이런 흥분을 보이고, 근데 이거 보면 불안, 초조, 흥분 이거 전부 다 하짜마한테 해당되는 거잖아. 아카이 하토가 아니라 하짜마의 정신 상태를 보면 대부분 정상적인 정신 상태라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실제로 하짜마는 정신병 있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불안 증세를 많이 보였어요. 정신병자 같이 보였다고. 그쵸? 게다가 기억상실증이 일어나면 일단 기억상실증이 걸렸다는 걸 본인이 인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 나는 기억상실증 아니야. 뭐 그거 물론 기억하지 이러면서 그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마치 없는 기억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리고 그 기억이 실제로 있었고 내가 경험한 일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해요. 그런데 하짜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은 없고 본인이 기억상실증이 걸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죠. 인정하고 있기도 하고요. 굉장히 정신적으로는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억상실증 중에서도 조금 증세가 약한 편이다. 그쵸? 자, 그리고 이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신경인지 검사를 통해 가지고 기억력이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한다고 해요. CT나 MRI 같은 영상의학적 검사로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뇌 변화가 동반되어 있는지, 뇌가 반응하는지, 기억을 관장하는 그 부분이 확인해보고, 얘가 진짜 뇌 손상을 입어가지고 나오는 기억 상실인지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인지 판단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진짜로 기억 상실증이 발생을 하면 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보호와 지지가 필요하다.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 이거죠. 어쨌든 일상생활에서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제 주변 사람들이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재활치료, 생활습관 개선, 기억력 훈련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짜마가 기억을 잃었다면 일단 정신 상태가 굉장히 안정된 활동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여러 자신들이랑 관계되었던 사람들이랑 과거의 나에 대해서 듣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짜마가 지금 하는 버튜버 친구들한테, 회사 동료들한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추억 이야기 좀 해달라 하는 것도 자기 기억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쵸? 내가 의대생 출신이라서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봤네. 이 서울 아산병원 홈페이지 가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궁금하면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들어봅시다. 진짜로 기억상실증일까? 그쵸? 일단 믿기는 힘들지만 진짜로 기억상실증일 가능성
제로는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 간에 제로는 아니야. 진짜로 기억상실증일 수도 있지. 그쵸? 게다가 하자마는 2개월 동안 입원을 했다고 하잖아. 그래가지고 입원하면서 뭐 큰 수술을 했을 수도 있고, 큰 수술을 하면서 전신 마취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기억상실증이 일어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자마가 정말로 기억상실증이 생겼을 경우도 가능성도 있다 이겁니다. 게다가 어떤 병인지를 밝히지 않았잖아. 뇌에 관련된 병이면 진짜로 기억상실증을 초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치부하고 비하하고 욕하고 비웃고 비꼬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야. 왜? 어떤 일이든 간에 가능성이 0%는 아니니까. 그쵸? 자, 게다가 아까도 말했듯이 실제로 하자마의 호로라이브의 활동은 키리코코 나간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어요. 그쵸? 하나의 중국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운영과 불화와 마찰을 겪고 있었고 중국의 공격을 계속 받았어요. 그리고 회사 또한 중국인들한테 하자마랑 키리코코 해고시켜라는 압박을 계속 받고 있었고요.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자마는 꿋꿋이 활동을 했단 말이야. 그쵸? 그리고 중간중간에 회사가 자꾸 하자마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고 반대하고 이러면서 활동을 방해하고 억압하고 이랬기 때문에 하자마는 은퇴까지 결심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랫사람 계정이 피크루스의 유튜브 계정 개설하거나 직접적인 행동까지 보였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본인이 직접 방송에서 은퇴까지 생각했었다 라고 말했을 정도니까. 그쵸? 이거는 뭐 선동과 날조도 아니에요. 게다가 은퇴를 결심하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운영이 못하게 해가지고 그만둘까 생각을 했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자마 하고 싶었던 활동 호로라이브가 못하게 한 게 뭐야? K손이랑 합방이잖아. 그쵸? 어쨌든 이런 식으로 회사도 자기를 케어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괴롭히고 있고 중국인들한테 대한 공격도 나오고 너무 힘들단 말이야. 21살 젊은 여자애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어떻게 살겠냐고. 그쵸? 그러니까 굉장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고달팠을 가능성이 있다. 견디기 힘들었을 거다 이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자마가 기억상실증이라면 이러한 생활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한 시민성 기억장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게다가 과거 호로라이브 멤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또 잊어버렸기 때문에 장기 기억상실에 해당이 되죠. 일단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기 때문에 병이나 외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뇌손상이나 이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했듯이 2개월간 입원 당시에 전신 마취를 통한 수술 같은 게 있었다면 충분히 이제 일과성 정기억상실증이라는 TGA 기억상실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이제 전신 마취로 인한 기억상실증 같은 경우에는 뇌에는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까지 이제 해명이 안 된 병이다 이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고 조누도 그렇고 사실 하자마가 기억상실증이라고 하면 개소리 하고 있네라는 소리가 먼저 나오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쵸? 일단 왜 말도 안 되냐면 본인 행실 자체가 믿을 수가 없게 만들어요. 원래부터 이런 개짓거리 하던 애였고 이제 와가지고 복귀하자마자 나 기억상실증 걸렸어 이딴 소리 하는 거 보면 웃음밖에 안 나온다 이거죠. 게다가 기억상실증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존나게 밝은 모습 보이면서 뭐 대수롭지 않게 이거를 컨텐츠로 방송각 세워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멤버들한테 야 니들이 기억하는 나는 어떤 사람이야? 너랑 나랑 에피소드 좀 알려줘. 아 거짓말이라도 괜찮고 선동과 날조라도 괜찮아. 어차피 방송 각으로 쓸 거니까 이러는 거야. 본인이 진짜 기억을 되찾고 싶었으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알려달라고 해야 되잖아. 그런데 거짓말이라도 괜찮대. 내 타로
조금 선동과 날조해도 괜찮대. 이게 말이 되냐고. 그쵸? 어쨌든 또 웃긴 거는 그쵸, 뷔페식이야. 호시카와 사라는 기억해가지고 호시카와 사라랑 고기도 먹으러 가고 샤브샤브도 먹으러 가고 놀러 댕기고 잘 지냈어. 그런데 왜 호로라이브 멤버들만 기억을 못하냐? 호로라이브 멤버들과의 특정 관계성에 대해서만 기억을 못하냐? 이런 게 존나 의아하다 이거예요. 게다가 전신 마취에 의한 TGA 기억 상실이라며 이번 전후의 기억도 사라지거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거에 관한 언급이 없어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면 무조건 재밌어 하면서 썰을 풀었을 텐데 말이 없다는 거야. 이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전신 마취를 통해 가지고 기억 상실증 걸린 사람들은 전신 마취에서 깨어나잖아. 그러면 자기가 왜 입원한 건지, 왜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내가 여기 어떻게 온 건지도 기억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태어나고 나가면 지금 여기가 어딘지, 왜 난 여기 와 있는지, 아무것도 앞뒤 전후 내용을 전혀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집에 오더라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냐, 오늘 며칠이냐 이런 식으로 가족들한테 계속 물어보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런데 하짜마는 뭐 재밌는 입원할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이야기 할 때 기억상실증 요런 이야기를 하나도 안 했단 말이야. 단순히 호로라이브 멤버들에 대한 기억만 없어졌다고 말했을 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의아하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또 아카이 하토의 기억상실증을 못 믿게 만드는 게 아카이 하토가 방송에서 한 발언들이 굉장히 웃겨요. 자, 페코라짱, 아니 우사다 페코라씨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페코라짱이라고 불러놓고 갑자기 말을 고친단 말이야. 왜?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너무 친근하게 불렀나? 아니면 뭐 페코라를 기억 못하는데 페코라 짱이라고 부르는 게 이상하니까 일부러 고친 건가? 그쵸? 그 다음에 또 사쿠라 미코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아까 봤죠? 요 DM 가지고 요 DM을 보고 사쿠라 미코한테 보낸 디코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미코치한테 DM을 보냈네 요렇게 말하니까 미코치? 아, 내가 DM 보낸 사람을 말하는 거야? 아, 사쿠라 미코씨를 미코치라고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아, 사쿠라 미코씨 트윗 올린 거 보니까 트윗을 쓰는데 니에라고 쓰네? 아,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이발. 와, 씨발 진짜 존나 오글오글거리더라. 아, 씨발. 야, 본인이 하고도 오글거렸지 않나 싶을 정도로 진짜 토 나오더라 정말. 미코치? 아, 사쿠라 미코씨를 미코치라고 불러? 아, 참 이러는데. 야, 컨셉 존나 빡시게 잡았다. 진짜 생쇼를 하고 있다. 그쵸? 그리고 그 시간에 방송을 하고 있었던 사쿠라 미코가 팬들이 전속으로 이제 하짜마가 복귀 방송 해가지고 기억상실증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사쿠라 미코한테 전해주니까 사쿠라 미코가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를 또 진짜로 믿어요. 그러면서 트윗을 하나 씁니다. 뭐라고 썼냐? 짜마야, 네가 기억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괜찮아. 네가 건강하기만 하면 괜찮아. 나와의 추억을 잊었더라도 네가 건강하게 돌아와만 준다면 추억은 다시 만들면 되니까. 이러면서 감동적인 트윗을 하나 남겨주죠. 이거 보면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 미코 얘는 일단 뭐 자산관리 같은 거는 무조건 남편한테 맡기시길 바랍니다. 절대 본인이 관리하지 마. 너는 신한테 용돈만 받았었어.
니가 돈 관리하면 이거는 순식간에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돈 다 날린다 진짜. 어쨌든 사쿠라 미코는 멍청한 척해도 은근히 머리가 좀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차피 하짜마가 대놓고 빡시게 컨셉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기획이라고 생각하고 속아주는 척을 하는 걸 수도 있어. 왜? 속았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손해보는 건 없거든. 오히려 속은 척 이렇게 애모이하게 트윗을 남겨주면 오히려 자기 이미지만 좋아지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사쿠라 미코가 하짜마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또 복귀 방송 할 때마다 많이 챙겨줍니다. 방송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는 편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9개월 동안 쉬다가 온 거라서 또 요렇게 잘 챙겨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네타바레 도대체 언제쯤 할까? 그렇죠? 일단 진짜로 기억상실증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컨텐츠인 거지. 그러니까 기억상실증 컨텐츠를 그 방송을 하기 전까지는 속이고 있다가 그 방송에서 짜잔 사실은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여러분 속았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리얼리티 사기쇼를 기획하고 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번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컨텐츠를 짜서 매니저랑 짜고 진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타바레를 한다고 치면 기억상실을 이유로 다른 멤버들한테 앙케이트를 받았잖아. 그래가지고 그 팬들이 하짜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짜마 너는 어떤 애였어, 너랑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어, 요런 이제 답변이 오는 거를 모아가지고 컨텐츠 PPT 하나 만들어가 발표하는 그날까지는 진실을 안 밝히고 그 방송 마지막에 진실을 네타바레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절대로 그 메시지 답장 안 해주는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죠.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 오조다 이거예요. 일단 오조는 호로라이브 멤버들이 DM을 보내도 존나 안 읽기로 유명해요. 읽어도 답장 안 해주기로 유명합니다. 그 큰 사건이었던 키류코쿠 은퇴 때도 아무런 글 메시지도 안 보낸 애로서 유명하고요. 게다가 키류코코 졸업방송 때는 호로라이브가 키류코코랑 사이 좋은 척을 하려고 일단 성대한 졸업식을 해줘요. 그러면서 호로라이브 멤버들을 강제로 다 참석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붙들려 와요 오조가. 그런데 이제 2기생 다 앉혀놓고 순서대로 마이크 한 번씩 잡으면서 한마디 하라고 하니까 오조가 할 말이 없잖아. 나는 키류코코가 은퇴하든 말든 좆도 관심이 없는데 갑자기 회사 동료가 은퇴하니까 한마디 하라고 하니까 얘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 이번에 나온 것도 억지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회사가 시켜가지고 나온 건데 그쵸? 그래가지고 할 말 없으니까 한다는 소리가 그때 1심에서 미안 이러는 거야. 나는 답장한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답장을 안 했더라. 미안 이런 거야. 졸업 방송 때 마지막 방송 때 그러니까 분위기 싸해지니까 요때 스바루가 끼어들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여기서 그 소리를 하냐? 이러니까 분위기가 또 막 빵빵 터지면서 웃으면서 대충 넘어갔어요. 그런데 진짜 스바루가 이렇게 태클 안 걸었으면 존나게 방송사고급이었죠. 진짜 얘는 존나게 생각이 없는 거야. 눈치도 없고 그냥 주변 사람한테 맞춰주고 싶지 않은 거죠. 관심도 없고 내 할 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친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런 게 태도로 드러나는 게 상당히 뭐 싸가지가 없다고 할까 진짜 마이웨이 성격이다 이거죠. 일본인이 이런 성격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얘는 진짜 독특한 성격이긴 합니다. 어쨌든 하짜마는 오조한테는 어차피 답장 못 받을 거니까 오조 답장 기다리지 말고 빨리 기억상실증
컨텐츠 하시길 바랍니다. 얘는 한 달이 지나도 답장 안 와요. 이거 얘한테 답장 기다리느라 컨텐츠 늦게 하지 말고 빨리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억상실증 구라를 치면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쵸?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하짜마가 요번에 복귀 방송에 나왔는데 상당히 캐릭터가 바뀌었어요.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일단 옛날에 하짜마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나다, 자존심 또 있고 긍지도 높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운영이랑 불화가 있고 운영이랑 마찰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나는 지지 않는다 이러면서 꿋꿋하게 활동을 해왔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내가 하짜마고 하짜마가 나다, 회사가 하짜마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랫사람의 권리가 아예 없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아랫사람의 권리를 주장을 했단 말이야. 키류코코가 그랬듯이 키류코코의 유지를 이어받아가지고 하짜마도 아랫사람의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하짜마랑 화해하면서 홀로갱이라는 단체를 설립해가지고 사실상 호로라이브 버튜버들 아랫사람에 대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가지고 투쟁을 하는 노조 활동을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키류코코가 자기한테 해줬듯이, 자기를 지켜줬듯이 자기도 나중에 회사랑 버튜버랑 싸우는 일이 생기거나 이 버튜버가 무슨 일이 터져가 염상이 터져가지고 공격받아가지고 힘든 상황이 오면 내가 나서서 그 버튜버의 힘이 되어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당당한 포부를 밝혔던 게 하짜마라고. 멋있었단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랑 또 다 친하게 지내고 목소리를 키워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활동했던 게 하짜마였다. 그러니까 호로라이브의 반항의 아이콘, 호로라이브 운영에 대한 저항의 아이콘이었던 게 바로 하짜마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운영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컨트롤이 안 되는 미쳐 날뛰는 야생마 같았던 게 바로 하짜마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랬던 하짜마가 9개월을 쉬고 돌아오더니 애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어떻게 바뀌었냐? 완전히 순한 양이 되어버립니다. 복귀 방송에 어느 순간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너무나도 쓸쓸했고 외로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운영이 강제로 하짜마를 활동 못하게 한 건지 아니면 몸이 아파가지고 활동을 강제적으로 못하게 한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렇죠, 굉장히 외롭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여러 멤버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기뻤고 내가 돌아갈 장소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지금의 하짜마라는 거는 이 캐릭터를 말하는 거죠. 나 혼자만 하짜마가 아니다. 운영과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 모두가 함께 만드는 하짜마라는 캐릭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소중히 여기고 싶다. 앞으로도 호로라이브의 동료로서 공헌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한테 딸랑이를 치고 있는 거야. 운영아, 내가 잘못했다. 화해의 제스처를 내보내는 거죠. 나만의 하짜마가 아니라 운영이 있기 때문에 하짜마가 있고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하짜마가 있다. 아랫사람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유, 회사가 있어가지고 회사가 하짜마를 만들어줘가지고 제가 활동을 하는 거죠. 운영이 없는데 어떻게 하짜마라는 캐릭터가 있겠습니까? 딸랑딸랑 하고 있단 말이야. 9개월 동안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예 정신개조가 빡세게 들어간 상황이라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짜마가 완전 순한 양이 돼서 돌아와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하짜마랑은 상당히 모습이 틀렸다 이거죠. 달라진 모습.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근데 멋있게 바뀐 게 아니라 이빨 빠진 호랑이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스럽기는 하다 이거죠. 고분고분해진 거죠. 해고 당할까봐. 처음에는 에이씨 내가 그만두고 만다 은퇴까지 생각했었는데 그냥 호로라이브에 남기로 결정하고 제대로 대가리 박은 거죠. 자, 그런데 하짜마가 대가리는 박았지만은 호로라이브에 남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죠. 뭐냐? 맞습니다. 중국 문제죠. 일단 하나의 중국 사태 때문에 하짜마 때문에 호로라이브가 중국 시장에서 퇴출을 당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호로라이브 소속이죠. 그런데 야구는 중국 시장에 재진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짜마가 공식적으로 대만은 나라가 아니다. 중국의 일부라고 말을 하면 돼요. 그러면 중국인들도 용서를 해줍니다. 그쵸? 그리고 또 하나 K손과 합방을 포기하는 거예요. 회사는 K손과 합방하는 걸 허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짜마는 계속해서 K손과 합방을 할 것을 어필하고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회사랑 마찰을 빚은 겁니다. 그죠? 회사랑 사이 안 좋은 게 이 K손 문제 때문이란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대가리 확실하게 박았으니까 K손이랑 합방하는 것도 포기하고 하나의 중국도 인정을 해야지만 앞으로도 안전하게 호로라이브 소속으로 활동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키류코코한테 보호도 받았었고 키류코코를 큰언니로서 많이 잘 따르던 하짜마가 과연 키류코코 K손을 손절할까? 이렇게 오랫동안 싸워왔는데 지금이야 호로라이브에 남아있고 싶으니까 하짜마는 나만의 하짜마가 아니라 운영이 있고 이제 멤버들 동료들이 있어야 하짜마다 이런 식으로 립서비스는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든지 K손이랑 합방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까지 도계자를 하겠냐 이거야.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까지 시키기는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도 하짜마인데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면 하짜마도 또 빡돌 수가 있다니까. 얘도 정상적인 친구는 아니라서 하짜마가 요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양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너 방송에서 하나의 중국 지지한다고 하고 공식 성명 내 이러면 야 장난치냐 이러면서 또다시 싸움이 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짜마한테 이렇게 시키는 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다? 기억상실증이다. 그쵸? 하짜마 기억상실증이잖아. 기억상실증이면 하짜마가 방송에서 대만을 나라라고 했던지 뭐 영상이 터졌던지 그런 거 아무것도 기억을 못한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에? 나는 잘 몰라요. 이런 변명이 통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뭐 중국 시장 진출하려고 재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인들이 하짜마를 해고시켜라 이러면 하짜마가 방송 켜가지고 중국인들이 왜 나를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뭐? 내가 과거에 대만을 나라라고 했다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아, 문제가 되면 죄송해요. 제가 잘 몰랐네요. 저는 중국 정부가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거 인정합니다. 하나의 중국을 지지합니다. 이러면서 이런 게 논란이 될 줄 몰랐어. 제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끝나는 거라니까. K손과 합방을 고집했던 것도 기억상실증이며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왜? K손에 대한 기억이 없으니까 왜 내가 그 사람이랑 합방을 해? 왜 그 사람이랑 꼭 합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나는 기억이 잘 안 나네? 아, 내가 과거에 그 사람이랑 굉장히 친했었다고? 아, 그러면 기회가 되면 뭐 할 수도 있겠네. 이러고 안 하면 돼. 안 하면 돼. 왜 안 하냐고 물으면 내가 아직 기억이 안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이랑 안 친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연락해야 해도 되는지도 모르겠고 좀 불편하네. 나중에 친해지면 할게. 이러고 안 하면 돼. 그쵸? 그러니까 이게 혹시 호로라이브에서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하짜마가 머리를 쥐어짜내 가지고 만들어낸 전략이지 않겠나. 그쵸? 이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아니겠나. 그쵸? 그러니까 얘가 그냥 K손이랑 합방 안 하겠다 이러면 K손 배신한 거고, 솔직히 자기도 쪽팔리잖아. 그쵸? 굴복한 것 같고. 그런데 전부 기억상실증의 탓으로 하면 덜 쪽팔리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얄팍한 속셈이 있어가지고 기억상실증이라고 아가리 턴 게 아닌가.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억상실증의 탓으로 하면 모든 게 쉽게 해결이 된다. 여기야 좀 처먹겠지만은 내가 기억상실증이라는 거 왜 그런 걸 거짓말 하겠나. 내가 꼭 기억상실증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겠냐. 나는 거짓말 안 한다 이러면서 뻔뻔하게 굴면 된다니까. 밀어붙이면 된다니까. 그쵸? 누군가 호로라이브의 피노키오가 했던 것처럼. 자, 어쨌든 이 기억상실증이 구라가 아닌 경우에는 진짜 좆될 겁니다. 일단 그렇게 믿고 따르던 K손을 손절했고 배신했고 이후에 일절 언급을 안 한다? 기억상실증이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졌는데도 언급을 안 하면 이거는 운영한테 굴복해가지고 K손을 배신한 거고, 만약에 기억상실증이라고 해서 K손을 언급 안 하는 것도 솔직히 쪽팔리는 짓이다. 어떻게 굴러가든지 간에 쪽팔리는데 기억상실증이 구라가 아니면 더 쪽팔린다 이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만약에 기억상실증이라는 컨셉을 밀고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K손이라는 사람이 키르코코 씨였어? 그렇구나. 왜 키르코코 씨는 지금 K손으로 하는 거야? 왜 졸업했대? 호로라이브에 있었을 때 나랑 친했어? 이딴 식으로 미코치 이야기 할 때처럼 전혀 기억 안 난다는 듯이 아가리 털면, 야 씨발 진짜 손발 다 오그라들겠지만 존나 웃기긴 하겠다. 그쵸? 어쨌든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방송 컨텐츠를 보여주는 하짜만 볼 때마다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웃음밖에 안 나온다. 그쵸? 얘는 진짜 방송 천재야. 야, 살다 기억상실증 걸린 버튜버가 나올 줄은 내 꿈에도 몰랐네. 그쵸? 자, 어쨌든 하짜마의 복귀 축하합니다. 뭐 어쨌거나 기억상실증이란 변명이든 그게 진실이든 간에 호로라이브에 남는다는 결정은 좋은 결정이에요. 21살부터 이런 좋은 기업에 소속되어 있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경험 하기가 쉽지 않거든. 얘가 은퇴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끽해봤자 피크루스에서 구독자 뭐 10만 20만 그런 뭐 유튜버로 활동하겠지. 버튜버로 하든가. 그쵸? 호로라이브에서 남아있으면 돈 어마어마하게 법니다. 좋은 직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정을 한 겁니다. 자기가 조금 쪽팔리고 자존심 굽히더라도 남는 결정을 한 게 기억상실증이 진짜든 거짓이든 변명이든 간에 호로라이브에 남는 선택은 충분히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택은 존중해요. 그런데 기억상실증이 변명이라면 그 변명으로 삼는 게 쪽팔린 짓 아니냐, 그쵸? 너무 비겁하잖아. 그냥 당당하게 호로라이브에 남는 걸로 결정했다, 은퇴 결정했지만은 아무래도 호로라이브에 남는 게 내가 호로라이브에 있는 게 내 있을 장소인 것 같다, 이러면서 K손이랑 합방은 못하게 됐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당당하게 조금 쪽팔리고 운영한테 굴복하고 키리코코 손절한 거지만은 그래도 자신의 결정이면 팬들은 받아들일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게 쪽팔린다고 굳이 기억상실증이라는 변명까지 하면서 구질구질하게 굴어야겠냐고. 아 진짜. 어쨌든 앞으로도 이 홀로라이브에서 버튜버로 활동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운영한테 샤바샤바도 막 했잖아. 운영이 있어서 하짜마로 있을 수 있는 거지. 아이고 운영분들, 사장님들 감사합니다. 회사한테 딸랑이를 존나 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면 운영도 이제는 컨트롤이 가능한 애가 됐다, 하짜마가 철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중국 진출하는데도 하짜마 데리고 다시 중국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하짜마가 어떤 식으로 활동할지, 그리고 이제 네타발의 기억상실증의 컨텐츠에 대한 이제 방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호로라이브가 뭐 중일 관계가 또 개선돼가지고 또 호로라이브가 중국 시장 재진출을 할 때 하짜마가 걸림돌이 될지 안 될지, 그런 부분 또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은 이런 식으로 하짜마의 기억상실증 논란에 관해 가지고 또 잠깐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